안녕하세요. 최원전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농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 농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매년 4,500만 원씩 오르는 농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년 8.8%, 8에서 9% 정도씩은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 간다고 본다면 매년 4,500만 원씩 오르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사실은 노후 준비가 끝날 수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업지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농지는 이 공업지역의 농지의 가격과 연동해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이제 들리시겠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어, 월 30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우리가 우상향 자산이 농지이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개발 관점에서 투기나 거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 농지를 반값으로 또는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한다. 그래서 토지 경매를 통해서 싸게 매입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은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파는 게 문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위에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농지연금이라는 거의 100% 확실한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라면은 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세팅을 하고 어, 다른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정도씩만 받는다고 하면은 부부 기준으로 월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 수업도 많이 있고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클래스를 듣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있고요. 이런 교육 받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두 군데서 클래스를 들었고 첫 번째는 굉장히 현재 유명한 분이 되셨지만 그분께 470만 원을 내고 공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공매를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해도 저를 가이드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해주신 분께서 가이드를 해주지 못했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그리고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판단에 의해서 낙찰을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만으로는 절대 입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 자료 저와 함께 하는 회원분들에게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물건들을 찾고 이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원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물건에 대해서 서로 1대1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회원님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권리 분석이라든가 토지 분석 전부 다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농지증을 발급하는 절차라든가 이 경영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공유한다든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임장을 같이 가서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임장을 동행을 하면서 임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매를 할 때 약간 두려울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서류 등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컨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없다면 입찰가를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작 협의도 합니다. 그 경작 협의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어떤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 데까지 하는데 이런 내용은 낙찰을 받을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도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함께 1대1로 좋은 농지를 낙찰 받을 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건을 낙찰을 받으실 수 있고 확실히 농지연금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 이런 한 번의 턴을 돌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농지를 잠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남 함안에 있는 물건이고 347번지 외 5개, 그러니까 총 6개의 필지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다행히 6개의 필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농지를 받아서 우리의 이름으로 뭐 하필을 해도 상관없고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연금에 하나로 던질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가가 지금 6억 3천인데 3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 떨어져 있고 9월 19일에 6차가 진행이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에서는 가격 자체가 세지 않으면 사실은 많이 떨어진 물건들은 지역 주민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감정가 자체가 세다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감정가가 높은 물건을 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보면은 입지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농지가 6개가 이렇게 연결된 그런 농지인데 이 농지 주변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일반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 어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황토색으로 표시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축물도 만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농지의 가격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이 농지는 생산관리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지역의 농지도 주변의 농지와 함께 같이 연동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농지는 뭐 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농지죠. 그래서 보면은 도로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이에 있는 이 도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도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가 지목상으로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뭐 개발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지연금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로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토지 분석을 해보면은 생산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를 짓는 게
가장 큰 목적의 용도 지역입니다. 농림지역과 함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런 지역의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농지들은 누가 봐도 농사를 짓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농지연금이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 바로 농림지역과 생선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농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생선관리지역도 굉장히 좋은 용도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인수 없고,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가 바로 맹지이죠. 그러나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여도 실제로 우리가 가봤을 때 현황도로가 있고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농지연금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상에서는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년간에 88%씩이나 상승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지는 앞으로도 이거 지방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 가격의 상승이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어떤 가격의 거품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은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논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뭐 이런 농지가 지금 나와 있는 농지인데 이 사이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국유지에 도로가 있고, 이 도로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농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상으로는 맹지를 탈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적도상으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황도로로 이 농지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 도로의 폭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적어도 한 2m 이상은 되어야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에서 이런 툴을 활용을 해서 이 도로의 폭을 보게 되면은 3.1m, 조금 좁은 데는 한 2m 정도는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접해 있는 도로, 현황 도로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봐서 이런 도로로 그 접해 있는 도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도로를 통해서 실제로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토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농지연금용으로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 농지는 법원 감정가가 6억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법원 감정가는 은행 감정가의 한 10% 정도는 높게 부르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는 90%인 5억 6,700만 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농지의 은행 감정가는 확실하게는 은행 감정을 해봐야 아는 거겠죠. 그리고 매년 8%씩 우리가 상승한다면은 매년 이 농지의 가격은 5억 6,700에서 매년 8%씩 오르게 되면은 4,500만 원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농지의 가격이 4,500만 원씩 상승한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가의 33%입니다, 현재. 그리고 33%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는 도로 부분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다면 그 농지 감정가의 65에서 70%는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감정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상승으로 추가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농지를 자기 자본 없이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이 농지는 현재는 5억 6,700이지만 5년 후는 8억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 농지 하나로 월 300이 되는 농지연금 세팅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농지를 잘 찾아야 우리가 그 노후에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농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이 도로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농지를 잘 보고 이런 농지에 도로가 정말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까 중간에 있었던 현황도로로 보이는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농지는 값어치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의 8% 정도씩 우상향하는 이런 공업지역과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공업지역의 가격의 상승을 연동해서 앞으로도 이 농지의 가격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지금 법원 감정가로는 그 6억 3천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이 매년 8%씩 올랐을 때 4,500만 원씩 오른다. 사실은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농지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 단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농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그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